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기초연금 확대를 포함해서 정부의 연금개혁이 곧 시작됩니다. 연금보험료는 오르고 받는 연금은 줄어들 것 같은데 영상으로 함께 공부해보시죠. 최근 보건복지부에서요,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금을 개혁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더니 수많은 언론사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저런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대통령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저희는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 정부 업무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핵심 추진과제를 보건복지부에서는 앞으로 새 정부의 임기 동안 이러한 과제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바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큰 제목 아래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즉,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내용이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에 공식적으로 보고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난리난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여기에 수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것인지, 자, 그건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인데요, 사업장 가입자가 1470만 명, 지역 가입자가 660만 명, 그리고 임의로 가입하신 분들도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되시는데요, 이래서 총 2200만 명 이상이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5천만 명 정도라고 봤을 때 인구의 45% 가까운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국민연금 이미 받고 계신 혹은 받으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1988년부터 2022년까지 여태까지 국민연금을 수급했거나 혹은 지금도 수급하고 계시는 분들은 총 1785만 명 가까이가 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최소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받고 있을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민연금 개혁은 앞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국민연금의 개혁은요,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라는 데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요,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위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2023년 10월까지 만들겠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런 걸 왜 하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조금 더 찾아봤더니 갑자기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비슷한 형태의 이런 계산이 2003년에 1차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2008년에 2차 재정계산이 있었고요, 2013년에 3차 재정계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4차 재정계산은 2018년에 있었겠죠. 우리는 5년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혹은 내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5차 연금 재정 개선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이것이 좀 많이 궁금해지는데, 자, 이 방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조개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수개혁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무슨 건지 알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구조개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커다란 연금들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영연금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연금을 아예 구조 자체를 개편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임의로 지은 이름인데 통합 대한민국 연금, 이런 걸 만들어서 하나의 바구니에다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구조개혁이라고 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모수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가 내는 돈, 그리고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받게 될 돈, 이것만 건드리는 것을 모수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재정계산은 아마도 모수개혁과 관련된 부분으로 논리를 만들어 나가고 정책 방향성을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왜 모수개혁 가능성이 높은 것일까? 정말 간단한 질문인데 답변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구조개혁은 복잡합니다. 구조개혁이 복잡한 이유는 받는 사람도 많고요,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말 그대로
구조개혁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받는 사람, 사학연금 받는 사람, 군인연금 받는 사람들까지 다 의견을 청취하고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조율해줘야 되는데, 모수개혁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더 쉬운 방향인 모수개혁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5년 전 가장 가까웠던 재정계산 점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이번 재정계산도 어떤 방향 속으로 흘러갈지 얼핏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2018년에 진행된 4차 재정계산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연구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론적으로 만들어낸 보고서에서는 지금처럼 가면 2057년에 연금 기금이 바닥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에 나온 개혁 방안인데요. 첫 번째로 보험료율만 높이자.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걷어야 한다 라는 게 첫 번째 개혁 방안이었고요. 두 번째 개혁 방안은 소득 대체율은 낮추고 보험료율은 높이고 그리고 연금에 대한 개시 연령이나 종료 연령 등을 조정하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돈을 덜 주고 대신 더 많이 걷고 늦게 주는 것까지 고려해보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정부에서는 이 두 가지 개혁안 자체를 둘 다 거부하고요. 국회에는 다른 이야기를 제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갑론을박하다 보니까 그 후에는 별다른 결론 없이 이 재정계산에 대한 이야기가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5차 재정계산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을 연금 개혁이다 라고까지 부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연금은 낼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줄어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1년 지난해 기준으로 0.8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입니다. 자, 이것만이 문제냐? 아닙니다. 기대 수명은요, 세상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대 수명이 높다라고 예상되는 일본보다도 향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더 높은 기대 수명, 더 대한민국 사람들이 오래 살 거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연금을 내야 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요. 연금을 받아갈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오래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 현재 5차 재정계산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예상을 해볼 건데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추이,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인데, 자, 국민연금은 1988년 처음 시작됐을 때 그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 소득 대비해서 3%로 출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5년 뒤에 6%로 2배가 늘었고요. 그리고 그 5년 뒤 98년에는 현재와 동일한 9%로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1년까지 약 20년 가까이가 23년 가까이 이 보험료율이 하나도 오르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총 4번의 재정계산, 그러니까 연금을 다시 한번 계산해보고 우리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것들을 보면은 2차에서부터는요 15.9%로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13이나 14%로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가까웠을 때는 11%로 즉시 올리거나 단계적으로 13.5%로 인상을 해야 된다. 즉 보험료율 자체는 과거에도 계속 더 높여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여러가지 정치적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9%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를 해보면 대한민국의 보험료율이 조정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감하게 되는데, 바로 현재 우리나라는 9%에 불과하지만 미국만 해도 13%고요. 일본은 우리나라의 2배 가까운 17.8%, 독일은 2배가 넘는 18.7%고요. 노르웨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는 연금 보험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직 적은 편인 것도 맞고요. 그리고 과거부터 계속 동일한 형태로 상향되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라는 내용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요. 아마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확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부에서 혹은 전문가들의 개혁 의지가 정말 강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연금 자체를 덜 주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연금에 대한 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노후 준비와 그 방법에 대한 통계인데, 일단 대한민국 관련된 분들에서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6명에서 7명, 67%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요, 바로 이 연금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들,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들의 대부분은 그 방법이 바로 국민연금 그리고 직영연금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거의 70% 가까이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본인들의 노후 준비를 거의 국가에서 지정해준 형태의 연금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차 재정 계산을 통해서 연금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우리의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지 혹은 부족한지가 결정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노후를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도 당장 내가 생활하고 있는 돈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는 점까지 있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 연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초연금 인상이 된다라는 내용에 너무 집중하지는 마시고요. 또한 정치적으로도 저쪽이 하는 얘기니까 무조건 듣지 말고 우리 편이 하는 얘기니까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갈라져서 싸우지 마시고 안정적인 내 노후와 그리고 탄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눠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